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요즘 하늘 아주 맑죠.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이 역대급 자책골을 장렬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서울 남산타워가 보인다고? 이게 말이 되냐? 정말 익숙하지 않은 가을 하늘이다. 정말 우리 어릴 때 가을 하늘 정말 맑고 높았고 그런 하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가을 하늘이든 여름 하늘이든 뿌래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스모그,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황사, 어느 날부터는 미세먼지 이래가지고 온갖 그런 나쁜 공기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죠. 그런데 지금 시야가 무려 20km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인천 송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닌데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진인데요. 인천 송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남산타워가 보여요. 근데 그게 밑에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이래가지고 저작권을 걸어놨길래 그냥 그건 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 보여요.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남쪽에 있는 서울 남쪽에 있는 산 같은데 여기에서 남산타워 그리고 저기 롯데월드타워 다 보이네요. 정말로 맑죠. 저도 어제 제가 주말농장 하는 곳에 갔는데 너무 하늘 깨끗해서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늘이 맑을까요? 최근 미세먼지 많이 사라졌죠. 근데 예전과 뭔가 달라졌지 않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의 이 기상도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랬습니다. 중국에서 시뻘건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덮어졌죠. 근데 지금은 중국도 나름 좀 괜찮네. 뻘겋긴 뻘겋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새빨갛진 않네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덜 뻘거니까 여기에서 넘어오는 게 적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하늘이 이렇게 맑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유추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중국이 덜 뻘거냐?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발 이 스모그가 알고 보니까 중국 공장이 멈춘 겁니다. 9월 26일 미국 시간으로 이 9월 26일 날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광둥성의 포산시 공장주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사람 인터뷰를 발췌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그것도 밤 11시부터 7, 8시간만 가능하다. 관할 관청에 가서 항의했지만 관리들은 상급기관에서도 압력이 들어온다고 아우성이다. 처음에는 주 5일째였는데 주 3일째, 주 2일째로 제한이 심해지더니 일부 업종은 주 1일만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도 생겼다.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광둥성. 중국 번영의 상징이죠. 개혁개방이 시작됐고 외자유치를 했고 그런 곳의 상징이죠. 스타트를 끊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공장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일주일에 이틀만 공장 돌려. 이 업주는 지금 이틀만 돌리고 있다. 근데 그마저도 야간에 심야전기 싸니까 심야전기 돌려 해가지고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해서 하루에 7, 8시간만 공장 돌린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럼 이 회사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되죠. 아니 그동안은 주말도 근무해서 특근 수당 주고 해서 주 7일을 계속 공장을 돌렸는데 어느 날부터 야 주말은 하지 마 해서 주 5일만 돌려 했다가 그것도 이제 주 3일 했다가 지금은 주 2일, 그것도 어떤 업종은 주 1일만 돌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는데 왜 이러냐 중국이 도대체. 안 그래도 좀 경제 성장률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공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런데 왜 이러냐? 이런 조치를 내렸어요. 중국 공산당이죠.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전국에 에너지 절감하라라는 엄포를 했는데 에너지 소모 투트랙 제한 정책입니다. 이 투트랙은 가정과 기업 이 투트랙으로 에너지 절감해라는 정책인데요.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8월 17일 발표한 각 지역별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 달성 지표에 의거해서 각 성별로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제시해서 에너지 절약을 각별히 주의하고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전기 에너지 소모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업과 가게는 행정처분, 관료는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별로 이런 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 성장들 또 성기구들은 밑에 또 이제 현급 뭐 다 이렇게 기구들이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야 니들은 이 정도 절감해 해서 막 강제적으로 절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급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장이 서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니까 그걸 무자비하게 그냥 하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세워. 지가 망하는 거는 네 사정이고 내가 처벌을 안 받아야 되잖아. 지금 이건 것이죠. 그래서 그 지침을 어기면 영업정지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기업, 공이 전기를 제한받는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중국이. 그럼 왜 도대체 중국이 이렇게 전기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겼을까요? 석탄 때문입니다. 석탄 대량인데 공장까지 멈춰가면서 이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석탄이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9월 8일 날 조선비즈가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중국의 석탄 선적 항구 도시인 진앙다오의 발전용 석탄 가격은 올해 7월 말 톤당 1,009위안, 약 18만 원으로 치솟았다. 2011년 이래 최고가이자 지난해 같은 시기의 2배 이상 뛴 가격이다. 지난달에도 발전용 석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라고 조선비즈가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 뒤에 다시 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석탄 가격이 왜 작년보다 2배로 뛰었을까요? 톤당 18만 원. 작년보다 2배 이상 뛰었다. 2배 이상 뛰었다. 아니 2020년과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물론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이 완전히 셧다운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공장이 많이 멈추어서 뭐 공장을 많이 안 돌렸으니까 전력 소요가 적어서 이 발전을 덜 했다.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이전은 어땠냐? 그래서 제가 2017년을 찾아봤어요. 2017년에 중국의 톤당 석탄 가격이 94달러,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10만 5천 원. 그래서 2017년에 비교해서도 작년 코로나 빼고 2017년 비교해서도 지금이 71%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겁니다. 시진핑의 자책골 때문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으니까 이 자책골에 대해서 해결책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발생설과 책임론 등을 들고 나온 호주에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호주는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석탄의 50% 이상을 들여오는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이 지난해 호주에서 들여온 석탄만 4,250만 톤이 넘는다. 정치적인 이유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은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억 5천만 톤 규모의 신규 석탄 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체 생산으로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의 전력난과 석탄 공급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데만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소한 소식이 있을까요? 호주가 트럼프 시대 말기 때 반중 전선에 완전히 그냥 뭐 올인하다시피 들었지 않습니까? 화웨이 사태, 그리고 이 중국의 조직적인 호주 국내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면서 호주의 국가정보국 수장이 중국을 편드는 듯한 그 법안을 마련하는 정치인들 전부 다 의심해라, 전부 중국 스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중국하고 거의 갈라섰죠. 그리고 지금 쿼드, 미국, 또 일본, 호주, 인도, 그래서 안보 경제적으로 뭉쳐서 중국을 때리자라고 하는 레지민 쿼드,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영국 넣어서 영국, 호주, 미국 해서 오커스 해서 또 안보 공동체, 여기에 쿼드와 오커스에 딱 들어가는 이 공집하기가 바로 호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데 최선봉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결정을 해서 야, 호주가 지금 우리 중국에게 석탄 그리고 철광석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데 쟤들 맛 좀 보여주자. 마치 사드 사태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한한령 내려서 야, 관광 가지 마 해서 명동에 완전히 그냥 중국인 관광객들 씨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니들 맛 좀 봐 해서 철광석하고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호주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호주는 수출선 다변화 정책을 해서 이미 다른 판로를 다 찾아버린 거예요. 문제는 중국의 발전용 석탄의 50%가 호주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대안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 우리 더 많이 하자 라고 했는데 그동안 채산성이 없어서 생산 안 했지.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중국이? 왜 채산성이 없습니까? 기반시설, 예를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없든지 아니면 너무 깊이 매장되어 있어서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불편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채굴을 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호주에서 수입하는 비용 따져보니까 호주 수입이 훨씬 싸더라. 그러니까 그걸 안 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호주 끊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채굴하자. 광산 있잖아. 해보니까 그거 지금 가동하는데 최소 3년 걸리는데 이미 수입은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발전이 어떻게 되냐? 전기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 발전 중에서 석탄을 가지고 생산하는 이 석탄 발전량이 무려 60%다 이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그 60% 중에서 절반이 호주에서 들어오는 석탄인데 그러면 아주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중국 전체 이 전력의 30%를 호주산 석탄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거 대안도 없이 야 끊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만 큰일 나버린 겁니다. 보겠습니다. 저장성의 남방 공급업체인 극동열전공사는 지난 16일 회사 공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후 석탄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탄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상적인 난방 공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당시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던 석탄 재고량은 7일분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재고량이었으며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저장성의 또 다른 난방 공급업체 룽더 환경열전유황공사는 17일 석탄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치솟았으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탄 재고량이 낮은 2에서 4일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라며 고객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아니, 이 석탄 화력발전소, 그것도 저장성 지금 이 발전소들 이야기인데, 저장성은 시진핑 주석의 홈그라운드죠. 저장성장을 했으니까. 우리 한자로는 절강성이죠. 그런데 이 저장성, 항저우 있고, 이렇게 아주 잘 사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석탄이 7일치밖에 없다. 또 다른 데는 2일치에서 4일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 7일치만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겠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성의 하나인 저장성, 즉 절강성마저도 이런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겨울에 중국은 난방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하지 마, 가상화폐 채굴하지 마, 전기 많이 생산되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기가 적어서 작년 겨울에 중국이 3도 영상 3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은 난방 좀 틀어주고 안 그러면 못 틀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영상 3도, 영상 4도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도 난방을 못 틀어줬어요. 왜? 작년 10월부터 호주산 석탄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지났죠?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공장 못 돌리고 있죠? 그런데 본격적인 난방하는 겨울 지금 도래합니다. 이제 10월부터 지금도 밤 되면 쌀쌀하지 않습니까? 난방 돌려야 되죠. 그런데 중국 어떻게 되냐? 중국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름에도 에어컨 안 돌리는 집들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우통 다 벗고 부채질 하고 있는 분들 많죠, 중국 사람들. 그런데 겨울은 어떡합니까? 부채질 해서 되겠습니까? 난방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석탄이 없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시진핑의 똥꼬집에 점점 막막해져가는 중국의 에너지 전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겨울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중국이 작년 11월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발전용 석탄 수입을 재개하고 이에 앞서 10월부터 이례적으로 콜롬비아산 석탄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 등 석탄 사용 업계 구두 통보 방식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대체제로 떠오른 남아공과 콜롬비아 석탄은 운송비도 호주에 비해 더 많이 들 뿐더러 품질도 떨어져 업계 아우성이 자자하다. 중국 4대 철강업체 중의 하나인 해스틸 그룹 고위 관계자는 넘치는 수요 때문에 하루 종일 공장 가동을 해야 되는데 석탄을 두고 업계에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산 수입을 막고 대체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공급망만 더 복잡해지고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그래도 방침을 따르라며 압박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지령을 내리면서 콜롬비아산 석탄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1월부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석탄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지도를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여기 뒤에 지도가 있지만 호주에서 바로 북쪽으로 딱 올라오면 인도네시아가 있죠. 인도네시아 딱 지나면 남중국해 아닙니까? 그게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하이난다오 그리고 꽝둥성 이런 중국 시작되죠. 그걸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 있습니까? 말라카협 지나서 인도양을 완전히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들어가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으니까 이 호주보다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그리고 말라카협 들어와야 되는 이 정도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겁니다. 콜롬비아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 반대쪽에 있죠. 태평양 반대쪽에서 태평양을 완전히 횡단해서 가야 중국이 나옵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류 비용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수입 단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딱 비교해봐도 호주산이 당연히 품질이 좋지 않겠습니까? 품질 나쁘고 가격도 비싸고 또 들어오는데 오래 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2중, 3중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런데 이게 21년 1월 이야기인데 지금도 컨티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중국산으로 대체하려면 앞으로 3년 남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아요. 아우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마오주의 회기, 공부론, 마오쩌둥이 공부론 다 같이 잘 살자 해가지고 다 같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지금 공동부유 주창하고 있죠. 그러면서 따퉁사회, 대동사회, 그걸 또 이재명이가 대동사회 똑같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마오주의 하니까 기업들 때려잡고 그래서 국유화 시키려고 하고 국가에서 간섭하고 하니까 기업들이 내가 여기 왜 있어? 외자가 나갑니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기반이 약해지죠. 그리고 헝다 사태 봤지만은 부채 위기 뭐 그동안 빚으로 돌려막고 해갖고 성장률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죠. 부채 위기 옵니다. 여기다가 에너지 대란까지 2중, 3중, 4중고로 박살나는 중국 경제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야 난세가 되어야 영웅이 나온다 해서 내가 이 난세를 확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정리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나그 역시 저 따위와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나라 망치는데 1등인 줄 알았는데 더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늘은 계속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